자, 긴급 방송입니다. 집값 폭등세를 가만히 지켜보던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6월 28일 내일부터 당장 실행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벌써부터 난리가 났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담대 여신 한도 부분이죠. 6억 원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의 한도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상은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30억 아파트를 사면서 20억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제 이게 막힌 겁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담대 대출 만기를 그동안 30년에서 40년짜리, 50년짜리들이 나왔었죠. 이제 이게 안 됩니다. 30년으로 딱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올라가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제 내 돈 주고 사기 전에는 못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규제가 지금 나온 거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갭 투자와 같은 투기적 행위를 막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비춰지는 대책입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정말 완벽합니다. 너무 좋고 금융위원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미 뭐 우리 이재명 정부는 다 알고 있었는지 신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서울 역대급 불장 일단 끝났습니다. 이것도 대출로 쌓아올린 불장이었는데 특히 생애 최초 이거 다 이번 대책에서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대출 투기판 만든 금융위원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뒤로 겉으로는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서 뭐 총괄하는 것처럼 형태를 취하지만 뒷 내용은 금융권 마피아들을 위한 또 이 대출로 집값 펌핑하는데 일조한 게 이제 금융위원회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좀 조정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이번에 나온 대책이 너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신 차렸나 제가 이렇게 썼죠.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축소 줄인다는 얘기고요. 6월 28일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이제 전세 끼고 대출 집 사고 이런 행태를 막는 겁니다. 그것도 사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면 좋은데 생애 최초 이걸로 가지고 이번에 많이 수도권이 서울이 펌핑이 됐습니다. 이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대출로 떠받친 주택 가격 그리고 투기성에 가까운 대출 정책들로 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싹 걷어들였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또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그래도 이게 뭐 꿈틀거린다 그러면은 전세 디아스라고 여러 가지 사이드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쓰겠다고 미리 시사를 했어요. 바로 추가 조치하겠다라고. 그래서 시장 강력하게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됐고. 정권 교체 당한다. 막 소리를 질러댔어.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 제가 주목하는 건 첫 번째는 궁금하다. 쉽게 말해서 큰 방향성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와, 좋다. 빚잔치. 두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집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으로 조성하겠다.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가야지. 자,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빠지니까 100조 원이 넘는 정책 대출을 부동산 시장에 쏟아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사실 이 정책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야. 사실 이거는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나. 그렇죠. 아, 그렇지. 그런데 이걸 건드렸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대출을 그렇다고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내리는 게 무주택자한테 중요합니까? 내려가줘야지. 그쵸.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끊는 걸 못했어요. 맞아. 그런데 끊어서 자신 있게 그럼 내가 집값을 내려줄게요. 진짜. 진짜다. 이 신호를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만이 할 수 있죠. 좋았어.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해. 그동안 아무도 용기를 못 용기 못 냈거든요. 냅니다. 이거 진짜 내가 대통령 돼도 용기 못 내. 왜냐하면 내일부터 바로 욕 먹을 거거든. 바로 그냥.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를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빵.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어. 그쵸. 집 있는 사람한테 왜 대출을 또 해주냐 이거야. 그렇지. 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10% 20% 아니고 그냥 빵. 이제
진짜 전세로 사는 사람만 대출 받아. 나머지는 전세 대출 안 돼. 이것도 끊어버렸어요. 와 잘했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했어. 말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세금으로 교정할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아요. 24평 아파트인데 24평 아파트인데 3년 전에 11억 5천만 원에 샀어요. 8억 7천에 팔았어요. 8억 7천. 내 돈은 5억 7천만 원 들어갔어. 네. 근데 5억 7천만 원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났냐면 3년 동안 7억 2천만 원 났어요. 네, 7억 2천. 그래서 내 돈 대비해서 수익률은 125%예요. 3년 동안 수익이 7억 2천만 원 냈는데 양도세 소득세가 8천만 원 나옵니다. 네. 11% 세금을 내요. 네. 최용님이 여기 일해서 3년 동안 7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20% 이상을 내야 돼요. 에? 네. 아, 내 몸을 움직여갖고 노동을 해서 번 돈은 세금을 더 내? 네.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서 집에 누워갖고 코딱지하고 하면은 집값 오르는 거는 세금을 덜 내?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집회 나갈라오.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으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 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고 이익 봐서 또 부동산 사고 또 부동산 투자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와. 교정돼야 된다.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야. 어떻게 보니? 나는 이거 처음 알았네 이런 사회인지.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공평한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과세하는 거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든지. 그래 맞아. 노동에 붙는 세금보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 솔직하게 말하면 더 높아야지. 근데 오히려 더 낮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예. 이강수 나가. 보고 싶지도 않아. 이거를 지켜만 봐왔어 여태. 뭐 징벌적 과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징벌이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징벌적 노동이냐?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좋아. 좀 실망했었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 와. 이 타이틀을 이재명 정부가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져라.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보 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안정이야 안정. 그거요. 네. 그거 할 수 있다.